최근에도 한 걸그룹의 멤버가 학폭위에서 오후 조치를 받은 일로 한참 이슈가 되었고 결국에는 활동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연구소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가 열리는 절차, 기준, 그리고 처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예인이 재학 당시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아서 하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도 한 걸그룹의 멤버가 학폭위에서 오후 조치를 받은 일로 한참 이슈가 되었고 결국에는 활동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학폭위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또 처분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학교폭력 사실을 들은 사람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될 수 있고 목격자나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신고 방법에는 교내 신고 방법과 교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구두, 신고함, 이메일, 설문조사, 학교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교내 신고 방법이고요. 교외 신고 방법은 112에 신고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교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신고자 또는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신상 정보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 피해 학생에게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다음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가 되면 학교 내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처리를 하거나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림으로써 종결이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지속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 그리고 재산적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된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고 동시에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교육장의 조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별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특히 상급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기재가 큰 문제가 됩니다. 먼저 생기부의 기재 여부를 살펴보면 조치 중에 1호에서 3호까지는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되기도 하지만 나머지 조치는 기재가 됩니다. 다음으로 삭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1호에서 3호 그리고 7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지만 4호에서 6호 그리고 8호 처분의 경우에는 졸업 이후 2년이 지나야 삭제가 되고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9호 처분의 경우에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를 심의하고 또 긴급조치나 임시조치를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은 이유가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가 시작할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문의하시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학생으로 표기가 됩니다. 만일 서로 가해자로 지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건별로 사건 번호가 달리 부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피해 학생 및 목격 학생의 진술을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직간접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도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서 소환해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따라서 보호자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조사 단계서부터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해서 위원들이 미리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내려지는 1호에서 9호 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그 중에서 5호 처분은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입니다. 이 중에 9호의 퇴학 처분은 초중등 교육이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각 조치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여부 등을 참작해서 0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매겨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중 5호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은 보통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한 사안에서 한 개의 처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중복해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학교의 여자친구에게 성 관련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는 1호와 3호 처분, 즉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고, 가해 학생이 일방적으로 피해 학생의 코뼈를 때려서 부러뜨린 사건에서는 1, 2, 3호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처음에는 가벼운 신체적 폭행 및 언어 폭행을 하다가 나중에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는 1, 2호 처분, 그리고 6호, 7호 처분, 특별교육 이수를 조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내 아이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 녹음, CCTV, 그리고 진단서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보공개 청구나 증거보전 청구를 하셔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그 학생의 부모님도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 도움을 주겠다고 초반에 얘기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꺼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협조가 가능할 때 목격 학생이 학교에 나가서 진술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 학생이 작성하는 서면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신빙성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확인서 작성 단계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절차 그리고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